자, 또 정해진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시장 시그널과 기업이고요. 두 분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과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주영 아나운서 또 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AI 시대 혈관이라고 불리죠. 전력 설비 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전력 설비의 부족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력 설비, 전력에 대한 동맥 경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미국 에너지 정보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력 수요가 가장 강한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강한 4년 연속 상승세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분석 속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떨어진 민심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 치솟는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부족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등할 경우 이걸 가정들, 개인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온전히 혼자 각자 짊어지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가정용 전기요금에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전기요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오늘 전력설비주에게 호재로 작용했을까요? 이렇게 빅테크들이 정책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전기요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드웨어를 더 많이 구입하게 될 거고요. 자체 고효율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오늘 시장에서도 LS 일렉트릭이 9% 넘게 급등하며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력 설비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옥석가리기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그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시그널은 결국엔 포인트는 전기는 공짜가 아니다. 네. 우리는 전기세라고도 일반인 분들은 잘못 오기하고 있지만 이제 전기 값이죠. 전기료. 전기료는 아직 고정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한도 끝도 없이 묶어놓을 수는 없고 어찌됐건 전기는 많이 쓰여야 되고 그 설비를 늘려야 되는 거는 현재 숙제고 추세인 것 같고 어제 기후부인가요? 하여튼 이름들을 자꾸 바꿔가고 부처들. 네, 이 전기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들을 또 했고 에너지 계획이죠 사실은. 자, 몇 가지 풀어봐야 되는데 어느 분이 먼저 전력에 대해서 전력 설비 윤석열 고문부터 가실까요? 저부터요. 네. 하여튼 그 전력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그 반도체 AI 얘기 나왔을 때 가장 강했던 게 이제 전력 설비. 왜냐면 전력이 모자랄 거다. 데이터 센터 그렇게 만들면은 전력 모자랄 것 같고 상당히 필요해서 그때 나올 때 이제 원전, 그때 이제 소형 원전, SMR 이런 쪽에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전선이라든지 노후화된 걸 새로 바꾼다든지 설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다음에 조금 좀 쉬었다 가더니 오늘 좀 다시 좀 올라오는데 전체적인 시각은 그래요. 어제는 강했던 게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요 정도라면은 오늘은 그래도 죽고 거꾸로 오늘 올라오는 게 이제 반도체하고 전력, 방산, 로봇 일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최근에 매매는 오늘 전력이 좀 강하다고 전력으로 확 붙어가지고 오늘 올라갔을 때 따라가서 매매해갖고 먹을 수 있느냐? 저는 전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대체 오늘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아침에 강한 거보다는 아침에 강할 때는 갖고 있는 거를 매도하는 쪽. 그리고 사는 거는 어제 강했는데 오늘 좀 약해? 그제 강했는데 오늘 계속 또 이틀째 약해? 이런 종목을, 이런 업종이나 섹터, 이런 종목에서 대장주, 이런 쪽에 좀 매매를 하는 어떤 포인트를 갖고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을 좀 어떻게든 낼 수가 있지. 이건 사갖고 장기로 갖고 있다거나 오르는 걸 따라간다 이런 쪽에서는 매매는 적당치 않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 설비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쪽에서 오늘 따라가서 먹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단기 매매, 초단기 매매를 하지 않을 거라면은 오늘 매매하는 거, 매수하는 거는 조금 자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되레 올라간 쪽에서 그냥 매도 쪽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은 매도 쪽,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각에는 조금 그냥 관망하는 쪽이라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제일 강한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하도 업종 자체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장주 이외에 안 올라간 종목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것, 대장주 격인 것 이런 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게 이제 LS 일렉트로닉스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걸 꼭 이걸 보라는 것보다는 뭐 HD 일렉트로닉도 있고 뭐 효성 중공업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기왕 매매할 거면 가장 빠른 거 매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탠다 그러면은 그 전력주 관련해서 이제 SMR 관련해서 저는 한전 기술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있어요. 주가가 또 오르네요. 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한전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5대5 비율로 한번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전에 대한 어떤 재조명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설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원전 관련해 갖고 한전 기술이 설계나 유지 보수 과거의 기존 거 해체까지 그냥 다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거래량이나 주가도 강하게 오르는데 하여튼 어떤 한전 관련 갖고 원전에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인 종목이니까 이렇게 한 두 개, 그러니까 전력 관련해선 LS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한전 기술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은데 오늘 이것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사갖고 더 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왜냐하면 오늘 거의 뭐 4일째 올라가고 오늘 거래량 단기 피크 치거든요. 여기서 사갖고 먹을 수 있어? 내일이면 또 완전 또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그냥 단기 매매에 치중하자라는 쪽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뭐 이게 보면은 순환하는 구조라고 이제 모두에도 저희가 오프닝에 설명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반도체로 갔다가 뭐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 또 옮겼다가 옮길 때는 그쪽이 약간 눌렸다가 이렇게 되면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이쪽에서 팔고 이쪽 내려갈 때 사고 또 하면 굉장히 좋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력 설비가 오른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는 건 어떨까? 왜 그냥 보유의 영역 맨날 그러지만. 그냥 매매 안 하시는 분은 네. 그냥 보유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올해 작년에 그 보통 그 수주된 게가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출이나 실적이 올해 반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은 실적 면에서는 당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나 이거 매매 안 해. 너무 머리 아파. 이거 단기적으로 대응 못 하겠어. 그냥 좀 두고 보면 안 돼.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많이 올랐어도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 보유 측면으로 놔둬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황태일 부장께 또 넘겨야죠 마이크를. 네. 앞서 말씀 주신 이제 고객님과 의견이 거의 99%가 일치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변경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대명락에서 봤을 때는 AI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키우고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또 소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IEA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얼마나 늘 것이냐를 봤을 때는 2024년도 기준으로 415테라와트에서 2030년까지 945테라와트까지 2배 이상 늘 것으로는 일단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송배전망 이쪽으로 해서 병목 현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특히나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변전소까지 전력 설비가 AI 시대에 대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그 충분히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압기의 경우에는 납기가 120주까지 늘었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AI 그리드 투자로 있어서 원자재인 구리 가격에 대한 이런 상승세도 최근에 연일 고가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040년까지 1,000만 톤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에 따른 이러한 전력 설비 업종에 관한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투자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일단은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를 대장주로는 보고는 있는데 뭐 오늘 급격한 상승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에 약 2달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 일단 구간 매매 정도는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단기적 시점은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되고 중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이제 뭐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망 증설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가시성이 숫자로 찍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배전 수주 잔고가 1조 8천억 그리고 전체 수주 잔고가 3조 9천억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HVDC 송전망 변압 설비 5천억까지 수주를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을 뒷받침하는 대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이제 매수 관점 이렇게 보고요.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시 분할 매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시 분할 매수. 뭐 명확한 컨셉들이 나왔어. AI,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또 뭐 전력 설비 다 하는데 그 막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조달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는 좀 모호성은 있는데 그래도 뭐 하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생산된 전기가 아까 우리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 비용은 누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부담을 하게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엔 나중에 소비자가 또 부담을 하겠죠. AI를 쓰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자, 일단 하여튼 오늘은 뭐 또 원전, 뭐 진출 이래가지고 한전 기술이 조금 반응을 하는데 이 한전 자회사 5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것도 어제 얘기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고 그랬고 어제 한국전력의 주가가 조금 반응을 하더니 오늘은 또 다시 또 연속성을 못 갔는데 계속 지켜는 보고 있어요. 한국전력을. 네. 하여튼 뭐 이게 기준점이라서 만약에 한국전력도 뭔가 태동을 한다면은 시장은 5천 포인트를 향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인데 하여튼 저의 기준점은 한국전력이라서 한국전력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 가는 종목으로 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가는 종목 쪽으로 보는 게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 실적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박수칠 때 떠나라.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안 좋을 건 없다 하지만은 그게 가장 좋아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주가는 되레 이제 피크를 치고 좀 빠지는 경우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주가 좀 그런 연초까지 현재까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생각 외로 덜 빠지는 게 참 그러니까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이쪽이 좀 밀렸다가 다른 쪽으로 좀 갔다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제 이동평균사 맞춰서 기술적인 반등이 됐을 때 튀어오르는 게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지는 게 이게 기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최근에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기관이나 외국인은 또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데 네. 여기에 과거에 이제 팔았던 개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빠지는 거를 갖다가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대장주의 움직임 쪽에서 보면은 한전 같은 것도 꼭 이쪽에 뭐 전력의 대장주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서는 길게 본다 그러면은 실적이나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놀 건 아니다. 지금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좀 빠질 수 있고 올라갔다 단기적으로 움직임 폭은 클 수 있지만은 길게 본다 그러면 분명히 우상향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데는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들 무슨 내용이 있나요?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전력 비용을 직접 부담하라는 수혜는 전력주만이 아니라 DB 하이텍에도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DB 하이텍이 현재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PMIC죠.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 주가가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파운드에서도 공급 축소로 가격은 인상하고 있지만 공장은 계속 풀로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별 매출 비중표를 보면 DB하이텍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차이나 런 현상이라고 불리고 있죠. 중국이 사실상 엔비디아의 H200을 수입을 통제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수록 레거시 공정에 대한 의존도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의 가장 큰 수혜는 DB하이텍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61%가 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커질수록 그 실질적인 수혜와 매출은 커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은 DB하이텍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대장의 귀환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1월 8일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급등하고 고평가되었다면서 찬물을 끼얹는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 정면 돌파하는 수주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SK하이닉스와 96억 원 규모의 TC본더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계약 금액도 중요한데요. 매출 대비 비중은 2024년 대비 1.73%의 규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금액과 비중을 보면서 에이 별거 아니네 정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 새해 처음부터 수주 공시를 발표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의미도 있고요. 특히나 최근 SK하이닉스와 한미 사이에 노이즈가 불거진 현 시점에 SK하이닉스에는 한미 반도체가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확인 도장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수주한 이 TC본더 같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HBM3만이 아니라 HBM4까지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장의 자리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한미 반도체까지 그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자, DB하이텍과 한미반도체 8인치 웨이퍼 뭐 할라 이게 뭐 로우 데피니션, 하이 데피니션 뭐 이렇게 좀 나뉘긴 합니다만 뭐 고사양, 저사양 뭐 이렇게 되겠죠. 저사양 중심의 반도체, 범용 반도체, 뭐 또 레거시라는 표현도 막 쓰고 혼용해서 쓰긴 하던데 전력센터, 전력용 반도체 갑자기 네. DB하이텍. 네. 일단 반도체 산업 분야에 있어서 메모리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상승이 좀 나왔죠. 그런 부분에 반해서 최근에 전력 반도체는 그에 대한 상승세만큼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전력 반도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전력에 대한 소비를 일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전압부터 고전압까지 커버를 하는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DB하이텍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아까 조금 전에 그 도표로 나왔듯이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도 당연히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에서 H200을 허가를 해야지만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고 자체적으로 생산 라인을 좀 갖추고 그에 필적하는 반도체를 개발해낸다는 그런 전제하에 당연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확장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8인치에 대한 특화로 이제 첨단 미세 공정이 아니라 레거시 공정에서 필요한 PMIC 그런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4세대 12인치에서 55나노 개발 중으로 성장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현재의 컨디션에서는 2%대에 대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30% 정도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배당 성향 자체가 최대 20%까지 지금 언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꾸준히 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뭐 3분기에 대한 그런 매출액 같은 경우는 3,74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06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클린룸에 대한 확장으로 8인치에 대한 그런 증설 여러 가지도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전압부터 고전압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용까지도 모두 다 1부터 100까지 해당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기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좀 눈앞에 있는 모습들이고 이러한 큰 틀에 대한 박스권을 상단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가 당연히 달성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이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DB 하이텍은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치셨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입니다. 인석이 공은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한미반도체 좀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장주 역할이 있죠. 뭐 우리가 삼성전자, SK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찝으라면 뭐 대충 나오는 게 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과거부터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리딩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주변주들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같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한 두 번 올라오듯이 그 이제 상승 2차 상승까지 해서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반도체가 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종목들이 확산되면서 올라가는데 굳이 이 종목 저 종목 찾을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과거에 많이 올라갈 때는 이제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있나? 그러니까 유리 기판에서 올라가고 PCB도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웬만큼 올라갈 건 다 올라갔다라고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대장주 차지해야지. 그럼 나오는 게 한미반도체거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르는 걸로 봐야지. 이게 무슨 뭐 SK 하이닉스에 다시 뭐 한 96억 정도, 뭐 작년 매출이 한 1.73% 정도 된다는데 그걸 뭐 납품해서 올라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올라갈 때 대척점에 되는 게 한화비전이죠. 한화비전이 뭐 SK에서 뭐 한미반도체만 독점적으로 하다가 이제 좀 슥해서 이제 과점으로 넘어가겠다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야 그래? 그럼 우리 너한테 비싸게 그냥 싸게 안 줘. 비싸게 부를 거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력 막 싸움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한 1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이제 또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그냥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 쪽으로 이제 업종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근데 오늘 올라갔다 거래 많이 터졌어요. 오늘 올라가는데 오늘 사서 내일 먹을 거 있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단기 매매는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7% 올라갔다 4%까지 빠졌으니까 또 한번 등락달락 하겠지만은 이걸 사가지고 내일 팔아서 먹겠다라는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에서 이것도 그냥 안 볼래면은 그냥 장기 그냥 가져가시면 될 거고 단기 매매용으로는 오늘 올라가는 거를 굳이 이틀째 올라갔는데 따라가서 차익 매물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상당히 그러니까 단기 매매 트레이딩이 아주 고수가 아니면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갈 때는 그냥 쳐다보고 딴 거 좀 올라가는 게 없나? 저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걸 외국인 기관 같이 동의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업종 종목 구분 없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뭐 좋은 거 없나 찾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 매매가 집중되는 걸 한번 보세요. 근데 특징적인 게 기관 매매가 집중되는 건 좀 올라갔는데 외국인 매매가 집중된 거는 안 올라간 정보도 종종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그냥 단기 매도 있으면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에서 매도 쪽 사는 건 조금 자제, 길게 가는 건 크게 문제 없다라는 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그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유정 아나운서.
네, 이제 현대차 그룹주의 급증에 이어 기아까지 함께 피지컬 AI라는 옷을 입고 오늘 14만 원 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CS2016에서 아틀라스가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에 굉장히 크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아도 뒤늦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함께 만든 투자법인 HMG 글로벌을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됐습니다. 증권사 역시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가를 17만 5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봇의 실적까지 함께 뒷받침되자 이제는 기아가 로봇 테마에서 소외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기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오늘 그 주가의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던 현대로템이 오늘 장 초반 4%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2%대 하락하고 있는 그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로봇, 수소, 우주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지컬 AI에 현대로템도 올인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실제 수익까지 이 신사업들이 언제 이어지겠냐라고 냉정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오늘 주가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600만 7명 중 상당수가 지금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엇갈린 의견 속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작년의 효자주 현대로템, 과연 전망을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기아하고 현대 로템 또 들어왔네요. 뭐가 뛰면 뭐가 또 뛴다고 현대차가 워낙 불리시하게 모비스까지 끌고 올라가니까 그럼 기아도 옆에 나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시세는 시세니까. 자, 기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기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틀을 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뭐 자동차겠죠. 예, 이쪽 잠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와 더불어서 각각 현대가 416만 대 그리고 기아가 335만 대에 대한 성장 유지와 수익성에 대한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적적인 측면이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장성에서는 AI, 로보틱스, 피지컬 AI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갖춰진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PB 구입에 대한 그런 본격화죠. 그래서 차량,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있어서 물류 및 모빌리티 서비스로 수익성에 대한 확장이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을 빼놓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6년 올해 중반부터 조지아에 있는 그런 현대차 공장 신공장인데 이쪽에서 이제 기아에 대한 기아차 하이브리드가 현지화가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좀 밝은 모습이긴 한데 이 큰 틀에 있어서 당연히 현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에 대한 그런 최근에 그 방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를 많이 따라가는 분위기죠. 이제 테슬라도 기본적으로 왼손은 거둘 뿐,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거둘 뿐이고 사실은 우주항공 기업과 그리고 로봇 기업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이러한 모멘텀을 그대로 현대와 기아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모멘텀적인 측면에 비중을 좀 두고 주가를 분석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기아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현대차까지 가는 같이 겸해서 보는 것이 좋겠고요. 계열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러한 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글로비스를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월봉상 추세각에 대한 조금만 더 상승이 나온다면 고점에 부딪힐 수 있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같이 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현대그로비스까지 같이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묶음 형태로 바스켓 매매가 좀 같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결국엔 우리가 남이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비전에 대한 정체성? 뭐 현대차는 이미 로봇이라고 하는 네. 뭐 휴머노이드 약간 그쪽으로 전향하는 거를 명확히 한 것 같고 이제 뭐 자동차? 미래 자동차는 계속 땅 위에서 굴러다닐 건가? 아니면은 뭐 UAM처럼 위로 뛸 건가? 기아도 뭔가 미래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지분 뭐 있다고 그래서 곁다리로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정체성을 명확히 좀 해주면 참 좋겠네요. 자, 일단 전략은 전략은 일단은 저는 일단 관망을 좀 하고요. 관망. 조정 시에는 또 매수 관점에서 중장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난 마지막은 현대 로템입니다. 네, 로템 뭐 전쟁이 일어나야 꼭 회사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팔아먹을 게 많아서 현대 좋아지는 로템이 건 금수만 아니잖아요. 있는 건 아니고 민수도 있죠. 뭐. 예, 예. 그래서 원래 전동차. 로템은 철도 쪽이죠. 네네. 철도 하다가 이제 방산 쪽 전차도 만들고 프렌트도 하고 항만도 유지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수소 사업도 하겠다. 그다음에 로봇 사업도 하겠다. 항공 우주까지 뭐 메탄 엔진을 개발하겠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돈이 생긴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니까 돈이 막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데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장하는 거예요. 막 확장하는데 이게 확장이 잘 되면 좋은데 글쎄요. 그건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죠.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회사가 자금력이 튼튼하구나. 실적을 보니까 이게 2024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엄청 벌어요. 4,500억 영업이익이래. 그러니까 그 전에 2배 났는데 작년에 또 1조를 벌어요. 작년에 2배 났는데 또 2배가 났어요. 그럼 올해는 얼마큼 나요? 한 30%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2024년도에 주가가 3만 원이었는데 거의 8배가 2년 사이 8배가 올랐어요. 25만 원. 작년 10월 말에 24만 9천 얼마인가요? 그게 이 회사의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22만 원이에요. 25만 원 올라갈까? 올라가겠죠. 현재 실적 보면은. 근데 과거에 그렇게 많이 올랐고 실적 가지고 올랐어요. 여러 가지 확장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 뭐 여기 그린란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회사 나라마다는 그런 국방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건 맞는데 여기서 전 고점을 치고 올라갈 만한 실적이 작년보다 더 나오느냐? 작년에 워낙 기고 효과 때문에 조금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다만 어제 오르고 오늘 밀렸다. 단기 매매 내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가정하지만은 글쎄 이건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가겠지만 딴 종목의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좀 뒤처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방산하면 항공우주 쪽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대장주는 하나 시스템이 가장 대장주처럼 올라오는데 올라가긴 같이 올라가겠지만 조금 더딜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오늘은 매수지만은 단기적으로 이것도 매매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 들어봤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그리고 또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